가을이 아니고 겨울이네요. 이 낙엽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려 23대 왕 고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고려 고종의 무덤인 홍릉이 있습니다. 그 뒤가 고려산인데요. 4월이면 정상에 진달래가 가득 피어서 진달래 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고려산 정상이 2km가 채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마 고려와 조선의 왕릉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종이 46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정말 잘 몰랐던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로 장수왕이 99년 동안 집권을 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전설 같고, 우리가 좀 기록으로 남아있는 왕, 조선과 고려에서 가장 길게 재위를 한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가 52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역사에서는 가장 길게 재위를 한 왕이죠. 그리고 2위가 이 고려의 고종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집권을 했어요. 왕으로 복무한 거죠. 이 46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이 이 산 높은 곳에 묻혔습니다. 오, 토끼. 고라니구나. 옆에 고라니가 방금 뛰어가 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재위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 정상에 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왕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기에 이런 높은 곳에서 쓸쓸하게 혼자 묻혀 있는 것일까요? 올라가서 보시죠. 고종의 릉입니다. 홍릉이라고 합니다. 고종은 본명이 왕철인데요. 11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보다 딱 30살 동생인 거죠. 고려 23대 왕이 되는 게 1213년. 당시에는 최충원의 무신 정권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시절입니다. 이게 원래 1170년에 우리가 무신난이 일어나잖아요.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경대성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오다가 최충원이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자, 증손자 때까지 60년 동안 이 무신 정권의 리더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최충원이었던 거죠.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4명의 왕을 폐위시키고 3명의 왕을 자기가 직접 왕위로 올린 사람인데, 고종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3년에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최충원은 1219년에 죽으니까 그 아들 최우가 약 한 30년 동안 거의 집권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때 최우의 정권과 고종의 이 재위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최우의 힘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왕이지만 고종은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고 봐야죠. 최우에게 등이 떠밀려서 강화도로 피난 오는 거, 처음에 고종은 반대했지만 결국 따라오게 되는데, 와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강화도에서 삽니다. 왕을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몇 가지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지은 시기도 고종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선원사라는 절에서 그 팔만대장경을 만든 겁니다. 고려 초기에 원래는 거란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거란족의 요나라의 침입,
우리는 뭐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걸로 잘 알고 있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이겨보고자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략으로 불탑니다. 그래서 다시 불심으로 이 나라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이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에서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20년 동안 새기게 된 그 팔만대장경이 고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고종이 몽골로 사신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협상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 문서를 가지고 자기 아들 왕전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몽골로 보냅니다. 그때가 1259년입니다. 아들을 항복 문서를 가지고 떠나 보냈는데 여기에서 아들이 오기 전에 죽는 거죠. 59년에 죽었으니까 강화도를 버리고 개성으로 환도를 하는 게 1270년이에요. 그럼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에 능을 쓰지 못하고 이 강화도에 그것도 높은 산골짜기에 상여를 메고 와서 여기에 묻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굉장히 쓸쓸하고 왕릉이라고 하기로는 너무 초라하고 작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보다 더 볼품 없었습니다. 정말 다 흙이 무너져 내리고 그랬는데 한 6, 7년 전에 여기 그나마 지금 이 석재들도 좀 놓고 해서 최근에 공사가 끝나서 그나마 이만큼 만들어진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동네 주민 묘처럼 생겼었어요. 그게 지금 갖고 놨는데도 이 정도 모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불우하게 살았던 왕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근데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꼭 그런가는 의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강종의 아들인데 강종 말고 신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윗대입니다. 신종은 최충원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기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폐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최후를 위협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왕으로 모셔놓으니까 조금 안주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몽골에서 자꾸 아들, 자기 친자를 왕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아들이라도 보내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알았다, 아들을 보내겠다 하면서 자기 아들 왕전 59년도에는 갑니다마는 훗날 원종이 되는 24대 왕 원종이 되는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몽골로 보냅니다. 몽골에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밝혀지죠. 가짜 아들이라는 게. 그럴 정도로 이 음모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얕은 술수 이런 걸 써가지고 당장의 위기만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무신정권 최충원의 시대에 최충원에 의해서 옹립이 된 거, 그리고 그 아들 최후가 가장 강했을 때 왕을 했다는 그 시기적 불우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 무려 46년 동안이나 집권하는 왕으로서는 너무 해놓은 것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불우라는 것을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삶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홍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종이란 이름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가장 익숙한 게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 조선의 고종이죠. 그 고종 생각이 많이 났을 건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웃깁니다. 그때의 고종도 외세가 판을 치고 있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왕이 돼가지고 조금 허수아비 같은 느낌으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종도 40년 이상 집권을 합니다. 조선의 고종도. 이 고려 고종만큼 거의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남양주에 있는데 그 고종의 무덤도 이름이 홍릉입니다. 46년 집권한 고려 고종도 홍릉에 묻혀 있고 조선 고종도 42년 집권을 해서 지금 홍릉에 묻혀 있는 거죠. 둘 다 불우한 시대, 외침이 너무너무 강했던, 외세가 강했던 시대에 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집권을 했으나 거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다가 간,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겹쳐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오늘은 강화도에 와서 고려 고종의 홍릉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재밌는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